건설주 왜 갑자기 조금 움직이는 게 단기적인 거예요? 아니면 이제 선거가 끝날만 하니까 시동 거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많이 이렇게 하락을 해서 단기적인 반등인 거예요? 뭐가 단계야? 난 3년 계속 간다고 그랬잖아. 아, 요즘 조금 움직였으니까. 아니 이게 뭐가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벌써 체감이 달라. 선생님께서 길게 보니까 아, 이게 그렇구나 하지만 막 하락하다 올라가면 이게 메마른 그 논밭에 물이 조금 들어온 것처럼 얼마나 반가운데요. 아니 우리 현대건설 4만 원, 6만 원 보합. 응? 이게 체감이 안 돼? 4만 원, 6만 원 보합. 4만 원, 6만 원 보합이면 아주 응? 4만 원. 저기 그럼 DLNC 10만 원, 15만 원 보합. 그 진폭이 50%잖아. 15만 원 가려면 전 고점까지 열심히 가줘야 되는. 근데 그걸 왜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전 고점. 그러니까 전고점인데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야. 10만 원, 15만 원에서 이게 뭐 높다고 막 삭치고 받고 하시는 분은 이게 15만 원부터 20만 원이 30만 원에서 이걸 다 놓쳐. 될 것 같지? 될 것 같아. 안 돼. 나는 왠지 이렇게 탁탁탁 하면 될 것 같아. 아, 여기서 다시 또 높아도 사고 막 아. 와, 그러면 선수야. 시나리오로 딱 생각했을 때 내 생각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거 보고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일반 투자 이게 사람의 징크스. 내가 판 가격이 얼마인데 그 만 원이나 15,000원 넘는데 참 이게 안 눌러져. 이게 안 눌러져. 내가 얼마에 판 건데. 근데 계속 가면 이제 망각을 시키려고 그래. 괴로우니까. 지워 머릿속에. 그러다가 나중에 3년 뒤집어지는 거야. 근데 선생님 오세훈 시장이 뭐 이렇게 개발 같은 거 하겠다, 풀겠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사실 좀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지금 그 정책 들어간 너 얘기했잖아. 땅 누가 아무것도 안 됐는데 그 뭘 예측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움직이니까. 이제 선반영인가? 이제 가는 건가? 그런 머리도 쓰지 말자. 건설은 그냥 현대건설은 저 50층짜리 저기 그 우리 그 꼭대기 올라가는 날 팔자.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 해보자고. 건설주. 건설주 그냥 저 한전부지에 50층짜리 꼭대기 올라서 무슨 스카이라인 하나 만들 거 아니야. 거기에 무슨 또 운반차 하나 만들어서 UAM인가 그래서 뭐 공항까지 무슨 뭐 운송도 하고 그런 데잖아. 거기에 한번 가서 그때 현대건설, DLENC 이런 것들 그때 진짜 지하화 시켰는지 뻥인지 그런 거 다 보면서 어떤 건 팔고 이래 보자고. 너가 상 얘기하잖아. 우리 그 1세대 우리 선배님 셀트리온 그 2,000원부터 35만 원까지 20년을 한우물까지 우리 그 정도는 우리가 워렌 버핏 책을 열심히 공부하잖아. 워렌 버핏 보면 이 선배 저리 가라야. 이분은 40년이야. 그러면 선생님 건설주 관련해서 우리가 좀 공약 이게 좁혀보면은 이제 시멘트주들은 같이 움직이지 않고 이게 섹터별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연탄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사실 매출은 상승을 해도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적자를 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사태 관련해서 건설주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해도 좀 시멘트주들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그럼 그거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이 사태가 없어질 때까지? 그럼 그래갖고 건설주가 수혜를 받아도 시멘트주는 그럼 소외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한 3개월이나 6개월 되라고 그랬지. 소외 3개월은 6개월 돼요? 근데 선생님 HDC 현대산업개발은 악재 후에 반등을 해줬잖아요. 근데 삼표 시멘트 역시 삼표 산업이 그 삼표 관련해 그 중대재해법 1호 관련해서 악재로 하락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시멘트주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지만 삼표 시멘트만은 상승을 좀 강하게 이제 뒤풀이 파동이라든가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올라와 줄 가능성은 없을까요? 야 까놓게 걔네들은 딜을 안 하는 것 같아. 삼표 시멘트요? 그냥 관심이 없어. 근데 그 HDS는 벌써 붙은 그 KCC하고 비슷해. 관리가 벌써 들어가서 이게 나온 것 같아. 관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주가가 움직인 거다? 그러니까 관리하는 딜, 그러니까 사모펀드가 됐던 엄블레라 펀드가 됐던 무슨 서로 이거를 고상한 얘기를 보면 거버넌스야. 고상하게. 고상한 얘기를 보면 또 세력들 간에 하면은 작전이야. 오, 작전. 근데 이제는 이게 개인과 개인 간에 하는 게 아니라 펀드와 펀드, 그 다음에 또 대주주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가격을 맞춰야 되는 뭐가 있을 거다는 거지. 그러면 그래야 담보라든지 이게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풀어나가는 주가. 그러니까 KCC가 갑자기 급락한 것도 평가손 종목이 문제가 돼서 영업이익은 플러스인데 당기수익 적자니까 갑자기 40만 원짜리가 29만 원까지 빠졌잖아. 그럴 땐 뭐라 그랬어? 분명히 내가 현역에 있다면 대주주 치거라서 계약서 하나 쓰고 나온다. 벌써 계약서 쓴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백기사 역할. 전에 현대가나 이런 게 하면은 삼성하면 KCC가 항상 백기사 역할을 했거든. 그래서 삼성물산도 갖고 있고 한국조선해양, 현대중. 그러면 한국조선해양을 KCC가 290만 주 사줬어. 벌써 딜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또 칼라이 이런 것들이 왜 다다다닥 나오겠어. 벌써 딜이 들어간 겁니다. 그럼 삼표시멘트는 뭔가 딜이 없는 것 같다. 딜이 없는 거야. 근데 또 삼표시멘트도 현대가랑 또 인연이 있잖아요. 현대차. 아니 있어도 그냥 냅둬 분위기면. 냅둬 잊어버려 사람들 막 이런. 아니 그런 걸. 그러니까 대주주들 입장에서 주가 올라가는 건 나 싫어. 그냥 일만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성격이라면 딜을 안 한다고. 우리가 해서 이렇게 주가 하려면 뭐 해갖고 가는데 그냥 앞에서 만나지 못하고 그냥 당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딱 들을 때는 뭔가 담보 가치를 높여서 이걸 담보 잡아갖고 뭔가 새로운 걸 하려거나 할 때 이게 맞춤이 딱 돼서 뭔가 일이 쫙 퍼지는 경우도 있잖아.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거지. 그래서 IT 비슷해. 그 SF 반도체도 꼭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SF 반도체 나도 갖고 있다가 그냥 DBIT하고 칩셋 바꿔버렸어. 같은 저가에서 저가였대. 왜? 이거는 관심이 없어. 거래량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늪에 빠진 종목들 중에서 뭔가 수급이나 뭔가 끌개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끌개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대주에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갈 때도 못 가. 그러니까 떨어질 때 받아맞는 그래 다 비슷하니까 그런데 이제 갈 때 됐는데 누구는 30, 50 갈 때 얘는 10%도 못 가. 난 이게 더 짜증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삼표시멘트 같은 경우는 시멘트 업황 자체의 리스크도 있고 좀 삼표그룹 자체의 그런 해결이라든가 이런 의지가 없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조금? 나는 저가로 오히려 삼표시멘트보다 오히려 한일현대시멘트가 더 그런 냄새가 나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 페노션이나 흠은 늦었어. 그러면은 이제는 수소로 계속 가. 근데 선생님 또 비중이 많아가지고 이동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은 그냥 기다려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꼭 바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왜냐면 이게 또 말씀드리면 저희 전략을 다양하게 시각에 따라서 드리는데 그럼 삼표시멘트 끝났다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면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하고 그러니까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이동을 해? 그러면 나 이거 손절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아니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거 나 신경 안 쓰면 그냥 냅두시고 자꾸 그러면서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왜 안 가냐. 낸들합니까? 그러면 30%만큼 뭐 부산산업을 가든 다른 근데 그러면 선생님 포트폴리오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10개 넘은 상태에서 포기하라고. 계속 그렇게 새끼치다 보면 이게 막 엄청 그러니까 많아지니까. 10개 20개라면 그거를 끊어갖고 압축하는 데 사용해. 오히려 내가 3패 있어 바닥에 있어 결정을 해. 그래서 모을 때 그럼 3패보다는 다른 걸 모으는 게 정답이야. 만약에 전략을 한다면 이란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선생님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팔고 SK하이닉스는 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적 매수 금액이 SK하이닉스가 올해 최대 규모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팔고 SK하이닉스는 담고 있는 걸까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는 가운데. 그게 인간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이유 없어. 난 이유 없다. 야. 근데 선생님 말씀하실 때 삼성전자 갈 때 DB하이텍 가고 칩스엔비디어 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안 가고 SK하이닉스는 가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3월 10일부터는 이제 삼성전자 가나 볼래. 그러니까 지금 11월 12일부터 5조 1000억 샀다가 6천억 뺐다가 또 5조 샀다가
또 5, 6천 원 때렸다 이 짓만 하고 있어 삼성전자. 그러면서 삼성전자 6만 8천 원짜리를 8만 원 갔다가 7만 1천 원 갔다가 7만 5천 원 갔다가 7만 1천 원이야. 근데 SK하이닉스는 꾸준히 사. 그래서 9만 500원을 13만 원까지 갔는데 14만 원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얘는 안 팔아 외국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원 가는데 삼성전자 안 가면 못 가니까 70% 때리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거 갖고 엔솔로 가든지 기아로 가든지. 이제는 삼성전자는 이제 삼성전자 또 7만 1천 원에서 7만 5천 원이나 8만 원 이 보낼 때 SK하이닉스 갈 거 같냐? 아니요. 그때 안 갈 거야. 안 갈 것 같아. 그냥 13만 원 대롱대롱. 이럴 수가 있다. 이게 롱숏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생각보다 많이 갔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 SK하이닉스 산 거를 파는데 사용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동안 못 갔던 것들을 바꾸는, 그러니까 전체 사이즈가 커져야 돼. 근데 한정된 장점은 요번엔 요거 샀다, 요거 버리고 이제 이 그동안 팔았던 거를 땡겨버리고. 그래서 노상시소야. 노상시소. 이 시소도 똑같은 게 종목 바꾸면서 계속 이렇게 움직여. 그걸 때리는 거지 뭐. 그럼 선생님 이제 시소가 되니까 그 속에서 또 종목도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철강주가 좀 움직였던데 그 한국과 멕시코가 FTA 협상을 14년 만에 재개한다고 합니다. 그럼 철강 관련해서 그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철강 업종으로 조금 좀 압축을 해볼까요? 아니 그거는 그냥 우리나라 SOC 연결된 철강 보자고. 포스코? 아니 포스코? 포스코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작년 9월 달이 29만 원이야. 지금도 29만 원이야. 거의 안 오르기도 하고 안 빠지기도 하고. 근데 난 포스코 하느니 우리 하이스틸 화끈하잖아. 하이스틸 다음에는 뭘 할까 오히려 철강이 찾겠어. 뭘 할까요? 뭐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는 뭐 상수도 주도관 뭐 동양철관 뭐 한국주철관 그다음에 오늘 나라 M&D나 세종공업을 얘기했어. 왜 얘기했냐면 이달 말에 이제 베를린에 그 기가 관련된 간단히 얘기해서 앨런 머스크한테 빙의해 보면 미국의 거점, 중국의 거점, 유럽의 베를린의 거점. 거기서 이제 전기차를 쫙 뿌려 갖고 전 세계가 내 차를 다 사게끔 그 꿈을 갖고 있고 그 돈 빼놓은 거 갖고 비트코인 투자하고 우주 보내고 막 이런 목표를 갖고 계신 분인 것 같거든. 그런데 그 베를린 그게 3월 23일부터 시작이야. 그러면 그 전에 나라 M&D가 대주주가 LG전자야. 요새 이런 거 느낌 안 들어? 전기차, 자율자동차 뭐 이런 거들 올려놓고 제자리 놓고 또 올려놓고 제자리 놓고. 근데 이 진폭이 50%. 현대오토에버도 10만 원, 15만 원. 나라 M&D 9천 원, 15,000원. 이거 왔다 갔다 시킬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사는 거는 올려놓고 다시 원위치 되는 거. 그런데 이벤트가 앞으로 나올 거. 이미 나온 거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같은 뭐 예를 들어서 IT나 물류나 그 다음에 뭐 애플과 전기차, 차율량 반도체,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이렇게 뿌려보는 거야. 10%, 20%, 30%, 50%, 100%. 그래서 지금 50%나 70%는 하지 마. 그냥 팔았다 샀다 이게 대우조선해야 그 상식 트레이딩이고 그 다음에 제로에서 10%짜리가 이제 으쌰으쌰들이 나. 오늘은 조비 나왔고 효성 OMB 나왔고 이런 것들이 계절주나 이런 걸로 돌아다니면서 필요 나왔어. 그러면 이제는 또 그 전기차나 자율자동차나 전장 쪽에서 막 순환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은 낙폭 가다 부러진 거 11월 달 고점 찍고 1월 20일 저점 찍은 것 중에 대반등. 그래서 그 중에서 최고가 지금 에코프로니까 다 팔아라 그랬고 그 대신 위메이드나 이제 뭐 또 한알령에서 뭐 또 밥살 주는 것도 풀어줬다며. 그러면 또 게임도 좀 풀어줘라. 그러면 마스크 안 하니까 이제는 뭔가 여행도 해주나 그런 것들 안 올라간 거에서 또 으쌰 나오면 여기서 으쌰라는 거는 한 달에 30원 50 올라가는 거. 그런데 그때 보인다고. 근데 안 올라가서 으쌰 나오면 거기서 오히려 때려버리는 그런 전략이 지금은 상반기는 유효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선수 영역이거든. 일반 투자자 영역 아니야. 그러니까 오른 거를 팔아서 아직 안 오른 걸로 밑으로 내려가는 마인드가 나는 최고 지금 수익률이 제일 좋을 것 같고
안달바이러스인 분들은 상승 추세에 있는 것들 중에 그러니까 이번에 코리아 서킷 25,000원, 대우조선해양 25,000원. 그러면 20% 단타는 나오거든. 그런 거 트레이딩. 그럼 각자 호흡이나 각자 성격에 따라 트레이딩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나는 좀 이렇게 눈덩어리 굴리는 호흡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를 더 갈 것 같아. 그래도 욕심 부리지 마시고 팔고 뭐 아까우면 30%만 남겨놓는 거야. 대신 요 선을 깨면 다 팔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도 어떤 다 팔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깝대. 그러면 94,000원 대도 잡고 이거 10만 원까지 갈 수 있잖아. 그러면 10만 원 나머지 다 팔고 그러면 와 나머지 30,000원 더 높게 팔았다 신나고. 아닌데 94,000원이면 깨 끊어. 그리고 밑에서 만약에 이게 조정 들어가면 58,000원에서 96,000원이니까 반까지 흔들 수 있거든. 그러면 반 정도 내려오면 거기서 다시 들어가 보는 거야. 이러한 그 각각의 종목과 사이즈와 이런 거에 따라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해보면서 다 각양각색의 에너지가 다 다를 거라고. 지금 그런 장인데 이게 공통분모가 없어. 그러니까 각자 정해서 각자 도생. 나는 그러니까 어려운 장 같아 지금. 근데 선생님 전기차 얘기하니까 이 얘기 꼭 해야겠는데 현대자동차 그룹이 2030년까지 120조 원을 넣어서 연간 307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해요. 기아차 역시 2030년까지 친환경차의 52% 점유율을 차지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는데 그래서 시장에 또 전기차 관련주들이 움직였잖아요. 자 그러면 현대차 그룹이 러시아 사태 관련해가지고 좀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하락을 했었고 막 이랬는데 좀 이런 기대감으로도 지금 뭐 매수를 좀 해볼까요? 근데 현대차도 나는 지금 매수 전략 세워. 현대차 지금 괜찮아요. 근데 기아도. 좀 러시아에 또 현대차가 너무 그게 점유율을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아니까 근데 호흡이 얘기하는 거야. 6개월 동안 상담 올 때까지 6개월. 6개월. 3개월 한 번씩. 왜냐면 러시아 문제가 풀리거나 뭔가 풀려야 되거든. 네. 그리고 이런 시가상위 종목들은 항공모함이야. 17만 원, 20만 원. 요 안에서 6개월 올 것 같아. 그럼 그 상단 오는데 이게 1개월 만에 올지, 3개월 만에 올지, 5개월 만에 올지. 이거 그걸 생각하고 하면 안 돼. 지금 그 진폭이 너무 작거든. 우리가 17만 원 사갖고 한 22만 원이나 25만 원 가야 이게 화끈하고 뭔가 LG 그잖아. 그런 에너지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뭐 많잖아요. 뭐가 제일 매력 있을까요? 둘 다 똑같을 것 같아. 다. 왜냐하면 현대 엔지니어링의 구주 매출 IPO가 어긋나서 그게 맥이 끊긴 것 같아. 그러다가 러시아 사태라든지 이런 거 짱돌 맞아서 그게 더 빠진 거고. 그러면 오히려 그 사이에서는 현대 엔지니어링 마이너스 부분을 커버하는 게 이제 우리의 종목이 돌아왔어. 현대건설, 현대로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한 5, 6개월은 그쪽이 현대차, 기아차보다는 더 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현대로템도 그러고 보니까 계속 힘없이 빠지다가 요즘 조금 이렇게 힘을 조금 이렇게 내주고 있어요. 근데 2만 원이잖아. 여기서 이게 힘 좋으려면 20에서 30%가 확 뛰어야 돼. 아이 그래도 선생님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조금 힘내주는 게 얼마나 이쁘게요. 근데 25,000원 25,000원과 27,000원 오기 전까지는 그냥 뭐 무대형. 그리고 매도는 3만 원부터. 현대로템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갑자기 속보 뜰 때 으쌰 나올 때 파는 거야. 헝가리에서 100대 수주 K2 전차. 갑자기? 갑자기. 그런 것들 나올 때 갑자기 이런 것들이 무거운 게 그냥 20% 30%씩 확 뜰 때 그날 그 위치 보고 에너지 보고 일부 30 내고 50% 때렸다 밑에 딴 거 가지 말고 그거 사놓고 이게 1, 2, 3로 가나. 그런 거를 뒤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우선에 러시아가 미국하고 우주 관련해서 같이 협업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 우주 로켓에 대한 엔진 공급 안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반사 수혜로 한국 항공우주는 좀 어떨까요? 그 방산도 들어가 있고 우주 산업도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갔지. 근데 우리가 러시아하고 미국 사이에 한다고 해서 우리 항공 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 그렇죠. 우리가 좀 그죠. 말해놓고 보니까 좀 그렇게 대단하게 로켓 기술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가장 웃기는 게 무슨 원전에 그러니까 또 원전과 연결된 부품단 우리가 뭐 러시아에 수출할 거야. 그렇죠. 우리가 아직 그런 힘이 없는데. 그러니까 괜히 그 시장에 만드는 이벤트에 그냥 현혹되지 마시고 한국항공우주는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방산의 그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간단히 얘기해서 동남아가 우리나라 T50 사주는 거 외에는 기본적인 아니면 뭔가 그 새로운 그 국가가 한국 그 우주의 매출을 자꾸 계약을 해서 키우는 그런 거 외에는 없어. 그렇죠. 그래서 반사수행을 한국항공우주가? 글쎄라는 생각도 있지만 또 어느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난 그래서 방산에서 LA 넥슨 다 끝냈고 한국가스공사,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땡. 남은 게 딱 두 개야. 하나시스템하고 현대로템. 그 두 개 단가들이 싸잖아. 응?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슨 천공 같은 거를 50 최저가하고 지금 봐봐. 이것도 어마무시하게 올려놨어. 지수하고 상관없이 벌써 다 50 최고가 수준에 있는 종목들이란 말이야. 안 해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번에 중국 양회가 개막을 하면서 4일부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이번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산연임이 최종 확정된다고 해요. 이번에 신냉전 구도와 관련해서 중국의 발전 방향, 대외적인 목표 같은 거를 얘기해 줄 것 같은데 경제 성장률을 6%에서 5%로 좀 낮춰서 발표할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특히나 일자리 창출, 집값 안정, 사교육 규제와 관련해서 이런 뭐 어떻게 할지 나올 예정인데 이게 또 그럼 우리 시장에 또 영향력 이게 앞서서 말씀하셨던 게임 규제나 이런 부분하고 또 맞물리겠죠? 그렇겠지. 근데 뭐 이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이제 하나령이 풀리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게임을 규제하는 것도 다른 문제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뭐 J 콘텐츠나 그 엔터 SM이나 지금 시점에서 너 할래? 예를 들어서 하나령이 좀 풀릴 것 같아.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 한국 컨텐츠를 막 볼 것 같아. 그래서 그 엔터테인먼트 중에 이제 영상 컨텐츠 거 할래? 근데 요새 SM이 실적이 되게 잘 나온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 진짜 그래서 J 콘텐츠나 네. SM을 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 달 고점 그게 메타 이때 한번 분출을 끝났어 나는. J 콘텐츠가 얼마야? 그때가 85,000원이야. J 콘텐츠가. J 콘텐츠가 얘도 거의 반토막 가까이 4만 얼마까지 뺐어? 그냥 45,000원까지 뺐어. 그러다가 6만 떨어진 거에 반 65,000원 대반응 줬어. 네. 떨어진 거 봐. 그리고 오르는 거에 반해서 지지했어. 그게 5만 원 정도 돼. 지금 얼마인지 아냐? 6만 원? 5만 8천 원, 6만 원이야. 한 10% 남은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 앞서서 정배열 사태에서 선생님이 공략하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이게 정배열이고 그러니까 7% 뛰기 10% 하려면 3% 손절 닦아갖고 하시려면 하시라고 이런 거는. 난 안 할래 이런 거는. SM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이쪽 섹터에서 그나마 가격대로 완전 박살난 게 이제 또 서울 옥션 한번 보자 오래간만에 덱스터. 옥션? 서울 옥션. 옥션? 그 경매. 네, 경매. 근데 그림. 그게 왜 갑자기 여기서 나와요, 선생님? 콘텐츠 막 중국 관련인데 서울 옥션에 그 관련이 있어요? 관련보다 컨텐츠가 움직이면 또 NFT, 메타버스 이런 거 갖다 붙여갖고 작년 11월 달에서 현재 1월 달까지 낙폭 과다주의 디프리 파동 놀이기 게임을 한다고. 오히려 그게 수익률이 20-30% 될 것 같아요. 그 선생님 찌글찌글하다가 한 번씩 탁 트는. 그럴 때 때리는 게 이미 애매한 위치에 있는 J 콘텐츠보다 서울 옥션 비교해보자. 나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한 달 후에? 4월에. 지금 4월 중순 정도에 지금 서울 옥션이 얼마냐면 21,000원 정도야. 네. J 콘텐츠를 6만 원에 사갖고 수익하고 얘하고 해서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얘기한 나라 M&D나 뭐 이런 것들 해갖고 이제 오히려 전기차나 전장 사업이나 이런 것들 중에 바닥권에 세종고 뭐 이런 것들 중소형단에 그래서 지금 대형주 수익률보다 그 시가상익률을 계속 이렇게 대형 흔드니까 없을 때는
그 갓에서 30위 안에서 100위 안에 거 빌려다가 때리더라고. 응?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적은 수량이기 때문에 변동은 더 죽어요. 그래서 지금 장을 가만히 보면 주도주는 IT가 10월 14일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도 손바뀜, 1월 27일부터 뭐 리오프닝, 그 다음에 물류 이런 거, 그 다음에 2월 달부터는 이제 러시아 이렇게 해서 천연가스나 언제 뭐 이런 것들. 근데 작년 11월까지 주도한 종목 중에 납폭 가다주에 대한 뒤풀이 파동도 있다고. 거기서 최근에 수쟁택이 바닥에 따블 나왔고 에코프로 60%, 그럼 서울옥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짧게 그런 것들이 오히려 트레이딩 감각으로는 또 나을 수도 있다고. 나는 그런 걸 오히려 선택할래.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바람이 오늘 금요일인데 엄청 거세게 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풍력 관련주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풍력 관련주 약간 쉬어갔는데 너무 의식의 흐름대로 지금 가고 있죠. 풍력 관련주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풍력이 난 안 할래. 태양광. 왜요? 지금 막 창문을 막 바람이 몰아치면서 날 좀 보소 하는데 왜 안 보세요? 나는 다음 정권에서 때릴까봐. 풍력 관련주를요? 태양광.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작년 11월 때 말도 안 되는 네이버나 카카오나 위메이드나 정권 리스크에 그 대리인이 바뀌면 큰일 나니까 우리 미리 빠져나옵시다가 너무 잘한 결과가 된 거 아니야. 네. 나는 아직까지 결과는 모르겠지만 이 철수님께서 철수하셨어요. 철수 또 하셨어. 그리고 이제 오리무중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고 지금 다 보면 이낙연 관련된 분들 옆에 뭐 저기 옛날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추종하시는 분이 오히려 윤석열 이분을 떠나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박근혜 동생분이 또 이재명을 완전히 이게 뭐 예측 불가능해. 이런데 나는 그동안에 우리나라 여건상 풍력과 또 태양광은 적합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게 그 현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 때문에 탈원전 다 죽여버리고 태양광이라는데 나는 이거 분명히 나중에 거기에 보이지 않는 이권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다음은 라임, 옵티머스, 고려대 연결고리, 그 다음에 그냥 디스커버리, 그 다음에 여기서 태양광과 풍력이 나와. 그 기업들. 그거는 한 6월 달 지나서 볼래. 건드리지 않으면 하고. 그리고 그냥 그 이권 팔로도 맨하면 거기도 참 답답. 그러니까 그 위메이드 보는 꼴 같아. 태양 그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요? 거기에 사람들의 연결고리. 그것도 막 다 찾아봐야 되겠다. 그거 갖고 그러니까 가장 피해자가 실제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 오히려 그분들이 가장 피해자일 것 같고 그거를 거기도 대리인들 정책에서 해놓고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그 상황이 전개되나 그럼 또 기업명이 나오거든. 그럼 또 누가 받았더니 뭐 했다니 뭐 등등등등 나오면 또 노이즈가 무지 많을 거 아니야. 또 누가 검찰 불려갔다고 그래 봐봐. 또 노이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알아서 안 하자. 그럼 선생님, 우리 이제 대선 진짜 얼마 안 남았어. 다음 주잖아요. 대선 관련해서 정치 테마적으로 이렇게 안 움직인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잔잔한데. 나는 그래갖고 요것도 양갈래 콜옵션 풋옵션 걸듯이 IMBC K 디지털 조선 걸래. 그리고 디지털 조선은 한번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그래도 게임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한번 걸어볼래. KNN은 없었잖아요. KNN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딱 걸어놓고 천 넣고 누가 먼저 나. 이렇게까지 안 움직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선거하는 거야? 뭐 싶을 만큼. 나는 끝나고 움직일 것 같아. 끝나고? 누가 데려오자. 눈치 게임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그래서 죽여있다가. 그러니까 성격은 대충 나오잖아. 네. 근데 디지털 조선 KN 하면 이게 또 같은 거고 그러면 한쪽 이쪽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 정해서 나에 꽂히는데 그러면 IMBC에 많이 하시든지 KNN이나
디지털 조선에 많이 하시든지 뭐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 알아서. 근데 근데 500, 500, 500씩 하면 재밌을 것 같아. 천천천 이렇게. 그럼 재밌을 것 같아.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 성향과 다른 쪽에 가는 거야. 내 성향이 해서 되면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 그리고 끝. 안 됐으면 아쉽지만 주가는 올라가네. 이렇게. 그래? 넌 분산 네 스타일, 투자. 네 스타일대로 해라. 성격 나온다. 성격이 나오죠. 이게 행복의 양은 또이또이. 자, 그럼 선생님 우리 다음 주 우리 주요 이슈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다음 주는 뭐래도 그 금리 이제 결정이 어떻게 되나와 그 대선 어느 분이 되시나와 그다음에 만기일 후폭풍 세 가지만 보자고. 나는 엔솔에 배팅을 하고 있어 지금. 근데 선생님 엔솔이 거기 편입되면 공매도 대상이 또 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50만 원 넘으면 하지 말라 그럴 거야. 그 공매도 할 거니까. 근데 지금 40만 초입이잖아. 그러니까 갖다 얘기해서 그걸 갖고 가는 애들이 30만 원이니까 그 정도는 관리 들어갈 것 같거든. 40만 원 깨면 웬 바겐세일. 그리고 잘하면 100만 원까지도 보여. 3년 안에. 그 기간을 꼭 얘기해야 돼. 맞아요. 지금 오 했다. 그냥 기간 눈 얘기. 커진 거 보셨죠? 오 하다가 뭐 100만 원 얘기하니까 이게 당장 가는 줄 알고. 내가 항상 이제는 앞으로는 시간을 얘기하겠습니다. 꼭 말씀해 주세요. 저 지금 낚였잖아요, 선생님. 뭐 월요일에 이거 눌러야 돼 했는데 3년. 저거 같이 될 것 같아. 삼바. 삼바가 상장 폐지된다 그래갖고 60만 원짜리 30만 원, 26만 원까지 떨어졌나? 그걸 100만 원 만들었지. 90만 원, 100만 원. 나는 이 오징어 설계자 엔소를 상장시킨 애들이 연기금이 주구장창 사. 그리고 계속 외국인은 팔아. 이거 뭐 파킹 시키는 것 같거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외국인이 들어올 것 같아. 들어올 것 같아요. 들어올 것 같아. 그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는 또 눈에 콩깍 불 수 있는 뭐를 뉴스를 막 볼 것 같아. 100만 원 간대. 아니 그런가 보다는 그 엔솔이 어느 차에 들어간대. 어디에 레플카 혹시? 뭐 여러 가지 누가 엔솔 부품을 쓰기로 했대 뭐 이렇게 하더라. 미국에서 설계해서 엄청 수주를 조 단위로 했대 이런 거를 막 들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애플카의 한국산 FCBGA 블리치 보이그레이드 어레이가 들어가게 됐다라면서 또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애플카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짧게 조금. 근데 지금 우리가 노리는 게 애플카하고 테슬라는 같이 보자. 전기차, 전장. 그래서 한두 달에는 뭐 현대오토에버라든지 뭐 나라임디나 세종공업이라든지 그쪽에서 다시 원위 치는 것들. 그런 뒤풀이 파동 노리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진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노트에다가 이슈를 적어서 왔는데요, 선생님. 열심히는 하세요. 네, 파묘대란 보니까 또 끝내야 되는데 또 하나가 생각나네. 우리 농심 조금 빠졌는데 선생님 파묘 이렇게 뭐 해바라기 CEO에서 난리 나서 결국은 올라갈 거다 했는데 이 전쟁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너 왜 34만 원 안 팔았어? 그런 질문 하시는구나. 아니 선생님 40만 원 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건 시간 여행하잖아. 내가 요새 그래서 정확하게 두 가지를 정했잖아. 호흡이 안 된 분은 40만 원을 귀에 꽂히지 마시고 30만 원 반이나 끊어갖고 10에서 2% 다시 늘리세요. 자료에다가 내가 항상 그 얘기 나올까봐 이게 여기서 이 혹독한 장에 얘는 34만 원, 27만 원에서 이게 어디야?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전체적 장이 바로 땡길 장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34만 원에서 못 가면 30만 원 초입 31만 원 이마까지 조정했다가 갈 것 같아서 반은 끊으세요. 이런 분들 분명히 생길 것 같아서 이제는 내가 머리를 쓴다. 내가 머리를 써요. 아유 참. 아유 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께서 또 전략을 그러니까 나눠서 그런 질문하시는 호흡하는 분들은 오를 때 질문하세요. 이미 다시 30만 원 떨어진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또 34만 원 넘을 때까지 기다리시지. 더 살까요? 더 사도 좋아요. 더 사도 좋아 이거는. 비중은 몇 %까지 괜찮은가요? 전체에서? 몰빵해도 돼. 한 종목만 때려도 돼. 농심은.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안 돼 하고 두세 개 하겠지. 선생님 요즘 나 혹시 뭐 스킬이 좀 늘을 것 같아. 그 장난 아니신데 선생님 요즘? 내가 알겠습니다. 이제는 강요를 안 할 거야. 요렇게 풀 거야. 그러네 선생님 세 종목 해야지 내가 했을 텐데 한 종목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자연히 두세 개 되겠지? 밀당.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이슈 짚어봤고요. 러시아 사태로 인한 피해, 수해, 또 중국 얘기, 미국 얘기, 국내 시장 얘기 다양하게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3월 10일에 또 좋은 이슈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무슨 이슈? 선생님 책 나온다고. 요거는 꼭 사봐요. 왜 사보냐면 내가 그 장 힘들 때 나는 부캐로 책 쓴다고 그랬죠. 빌려 읽으면 안 돼요. 꼭 사서 봐야 돼요. 사서 봐. 사서 봐. 그러면 그거 1년 동안의 투자 위클리 옵션을 하기 위해서 시장 판세를 읽기 위해서 그 미세한 500원 삼성전자 이런 것들 시가장이 읽는 방법. 그거를 1년치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이거하고 전혀 다른 세상 같더니 이 녀석들 때문에 내게 못 가는구나 이런 것들. 내게 왼수 같이 매도 바스켓에 있네. 계속 매도 바스켓에 있네. 이게 매수 바스켓으로 언제 오지? 이런 눈들이 생겨. 미결제 약정에서 나는 죽이는 데 사용되네. 나는 올리는 데 사용되네. 이런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을 깊이 있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셨다고 하니까 사서 보시는 걸로. 저 빌려보려고 했는데 사서 봐야 되겠네. 사서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짚어봤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애정 댓글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많이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